네, 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할 기업들 찾아보고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포커스 시간에는 박주근 리더스 인더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급한 종목들이 항상 계속 좀 출렁출렁 걸어왔는데 포스코도 요새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은 장이나 회장이 취임 1주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경영상의 어떤 변화가 포스코를 이끌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나 회장 이전에 최정우 회장이 한 6년 정도 하면서 사실 가장 큰 변화, 포스코의 변화는 탈스틸이었죠. 그러니까 포스코의 전체 매출에서 철강 매출을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걸 6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사실 그 덕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이 탈스틸 행보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장이나 회장 취임 이후에는 다시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어차피 철강 중심으로 하겠다고 추진했는데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 자체가 아주 호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주년이 되면서 내놓은 성명서가 뭐냐면 물론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탈스틸이란 말은 이제 빼버렸고 아예.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이 시장과 그리고 이 철강, 2차 전지 소재와 철강 양대 축으로 그룹을 이끌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포스코가 이루어진 걸 보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대규모 구조조정. 그러니까 지난해에 SK그룹이 리밸런싱을 했다면 저는 올해 포스코 그룹 리밸런싱 작업이 아마 봉투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어쩌면 진짜 키워드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 게 구조조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은 포스코의 리밸런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마 올 한 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수익 사업 구조 개편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동안에 탈스틸이 좀 잘 되지 않았다면 한 축인 이 구조조정은 잘 되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도 저는 만만치 않은 난관을 겪으려 봅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3주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유난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기업들을 시장에 많이 내놨답니다. 이 그 기사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 피크론까지 지금 뭐 나온 상황인데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우리가 MBK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매물로 나오면 사실은 이 사모펀드가 다 받아줬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모두 기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이 받아줄 시장에 항도가 찼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난관이고. 매각이라는 카드가 잘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거고. 되더라도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매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러니까 장이나 회장 체제로 들어와서 어쨌든 탈스틸은 포기하고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투트랙만 집중해서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탈스틸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을 내놔야 되는 판인데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또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본원적 경쟁력인 철강이 계속 돈을 잘 벌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좀 철강 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장이나 회장이 가장 큰 그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인도 시장으로 포스코가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서 포스코 철강 위상을 다시 살리겠다는 건데 이 또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장이나 회장 2년차 접어들 때는 이제 내년도 성적표는 제대로 실력을 검증하는 해일 거다. 그러니까 125개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본인이 외쳤던 철강의 본원적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해서 어떻게 수익화시킬 것이며 캐즘에 빠진 2차 전지 소재를 어떻게 다시 살려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 가지 과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장이나 회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뭔가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시장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통해서 포스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 던리비 주지사가 한국 찾았습니다. 여기서 알래스카 LNG 사업 얘기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룹주 계열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시장에서 궁금한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가스관 사업에 어떤 강점이 있을까, 관련주로 생각해 볼 만할까, 이런 점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래스카 LNG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게 계륵이다. 그렇죠. 예. 계륵입니다. 안 만날 수도 없고 트럼프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긴 왔는데 기업들이 상당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 SK, 뭐 한화 이렇게 만나는데 안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관세 뭐 폭풍 이런 것 때문에 만나지만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다.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의 수송이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긴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SK 정유, 한화의 뭐 수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시킬 것 같은데, 아마 이미 주가는 많이 움직였겠죠. 반영이 되어 예, 있었고 실질적이라면. 예. 그러니까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상당히 계륵이다. 예.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는 언론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계속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은 물음표가 많다고 하면 그나마 지금 최근에 좀 나아지려고 하는 곳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얘기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점점 언제까지 지속되냐,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온 상황에서 이번 주에 주주총회 있었었죠. 이 포스코 쪽에서 매출 관련해서 2배 이상,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로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다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포스코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예.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대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쪽에서는 가장 아쉬운 게 2차 전지 소재 쪽이에요. 예. 특히 이제 니켈, 리튬, 흑연 쪽인데, 특히 흑연은 중국이 너무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중국을 배제하고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실 한국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미국 쪽의 이런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OEM 전략은 되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OEM 이제 주문자 표시 그 생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어쨌든 전기차 2차 전지는 LFP 방식, 예. 그러니까 하고 양극 제거하고, 그리고 그 대중화를 이끌려면 결국에는 LML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망간 리치 소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니켈 함량이 95%인 하이니켈을 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나름대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에서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 쪽에 요 전략. 그러니까 대중 쪽에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조금 그 독립성을 만들 수 있는 요 소재는 그나마 조금 딴 그룹은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스틸 얘기를 계속했으면 오히려 조금 더 버텨 나갔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봅니다. 드는데, 그러니까 장인하 회장이 이전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예. 기술적 보는 기술력을 갖고 와서 탈스틸을 이제 사실 버리다시피 했는데, 이건 약간 패착이 아닌가. 물론 그 당시에 업황도 이제 물론 있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쪽은 오랜 동안 투자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포스코는 고민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생각해보는 투자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포스코가 지금 어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거기는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투자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포스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지금 투자 검토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느냐, 이렇지 않을까라고 투자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코의 미국 진출은 사실은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현대제철이 이미 투자를 선언했기 때문에 260만 톤이고 그 전기로로 하는 일관제철소인데, 물론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현대차 생산량을 한 120만 대까지 늘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260만 ton의 자동차 간판용인데, 포스코가 노리고 있는 거는 후판일 겁니다. 후판. 그러니까 지금 하나그룹이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조선 미국 군함 제작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후판은
최소한 우리나라 걸 써야 중국 거 되지 않느냐. 쓰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으니까요. 되니까. 그러면 포스코가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유니온 스틸이에요. 유니온 스틸이 일본 신일철이 인수하려다가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미국이 과연 유니온 스틸을 포기할까? US 스틸 예. 그렇죠. 그러니까 US 스틸이 있는데 미국의 그 조선 산업을 다시 조금씩 우리나라가 진출해서 올라가면 US 스틸의 후판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여러 가지 아마 계산을 할 거고 어쨌든 현대제철과는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를 거고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용으로 갈 거고 포스코는 후판을 생산해서 뭐 그 시장을 조금 먹을 거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라는 것은 철강 시장에서 수출액으로는 1위거든요. 네.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재무 측면에서 관세 때문에 미국 투자를 고민하고 또 뭔가 이 파이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포스코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이죠. 왜냐하면 현재 인도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인도 쪽에 투자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지금 125개의 구조조정을 해서 한 2조 원 정도 투자 자원을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시차가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공장 지어도 아마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쯤 준공을 할 텐데 그때 되면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변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일단 재무 구조 측면에서 포스코 그룹주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가 아마 그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 재무 구조는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양호하게 갈 것이고, 예. 근데 그 투자 재원을 아마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에 투자를 할 거라서 결국에는 포스코는 이 포스코가 어느 정도 이 철강값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중에 그나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OEM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 포스코 퓨처엠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예. 그리고 약간 지금 굉장히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포스코가 기저 효과가 있어서 지금 ETF 시장에서도 포스코 ETF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일 건데 기저 효과를 바라보고 원래 좀 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무구조가 좋아져서 그에 대한 반사 효과로 주가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걸 바라보신다면 그런 투자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포스코 그룹주의 상황 보면서 언급했던 기업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을 것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기저가로 본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닐까요? 인터내셔널은 LNG 사업인데 그거는 약간 계력성이 있고 포스코는 여전히 철강 산업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어서 그나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 정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시각이 유지됩니까? 올해는 저는 그 시각이 유지될 거라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해도 나을 수 있다. 포스코 퓨처엠이 때문에 홀딩스가 간접 효과를 받겠죠. 간접 효과를 받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사실 저희가 좋은 얘기들만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철강주 지금 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이라는 여러 가지 경쟁 포지션도 있고 이걸 참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현명한 결정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기업의 핵심 이슈 찾는 마켓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